솔직히 우리 어머니 너무 짐이야. 돈 없는 건 이해하는데 계속 신경 쓰여. 우리까지 책임져야 하면 어떡해? 설 명절 이후 가연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재호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수님이 반찬을 들고 오면 가연은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시지 우리 바쁜데. 그 말에 수님은 움찔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미안하다. 급히 김치를 좀 나눠주고 싶어서. 하지만 가연은 김치통을 받아들고 냉장고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툭 내뱉었다. 아이고 냄새 다 밴다니까. 그걸 들은 수님은 괜히 자신이 민폐인 듯 미안해하며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가연은 재호에게 말했다. 솔직히 당신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지. 재호는 갈등했지만 끝내 아내 편을 들었다. 어머니도 이해할 거야. 요즘 젊은 부부는 다 그래. 수님은 점점 아들에게도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봉사모임 팀장이 수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다녀간 서류 확인하셨어요? 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건 아직. 팀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쪽에서 기부자 방문 요청이 왔더라고요. 20년 전에 하신 기부 관련해서요. 수님의 손이 떨렸다. 그건 그냥 조용히 넘기고 싶은 일인데. 가연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수님은 젊은 시절 남편이 남긴 유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보상금이 추후 지급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탐하지 않았다.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돈은 20년 넘게 재단 계좌에 묶여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100억 원 상당의 기부자 적립금. 그날 늦은 오후 재단에서 연락이 또 왔다. 선생님, 장기 보류 상태였던 기부금이 정식 상속인에게 이전될 예정입니다. 서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님은 갑자기 요동치는 심장 때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그러나 담당자는 단호했다. 법적으로 선생님 몫입니다. 가족분들도 알 권리가 있고요. 수님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가연이가 이걸 알면 또 오해하겠지. 한편 그 시각. 가연은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재산도 없으면서 자꾸 끼어들고 나만 스트레스야. 친구는 조심스레 말했다. 근데 너희 시어머니 진짜 돈 한 푼도 없어. 가연은 단호하게 답했다. 없어. 집 보면 딱 나오잖아. 시댁은 그냥 내가 챙겨줘야 되는 집이고 나중에 내가 손해보는 거지 뭐. 그 말과는 달리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한다. 수님이 길모퉁이에서 어떤 남성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 남성은 정장을 입은 재단 직원처럼 보였고 수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봉투의 로고는 대형 복지재단의 이름. 가연의 눈이 커졌다. 저게 뭐지? 어머니가 왜 저런 사람과 서류? 수님은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걸 모르고 조심스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건 정말 싫은데.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가연의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추적하듯 쫓는 시선, 흔들리는 입술. 설마 진짜 재산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가연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그녀의 행동을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으로 바뀌어갈 터였다. 가연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수님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류 봉투 생각뿐이었다.
복지재단 직원 서류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과 만날 이유가 있을까?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은 가연이 가진 열등감과 욕망을 자극했다. 가연은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에서 자란 건 아니었다. 그래서 늘 부자가 되고 싶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 그런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짐이었고 부담이었다. 하지만 만약 수님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주 주말 가연은 일부러 수님의 집을 찾았다. 평소라면 절대 먼저 찾지 않을 시댁 방문이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챙겨왔어요. 수님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가? 웬일이냐? 아유, 어머니 생각나서요. 요즘 날씨 추운데 잘 지내시나 싶어서. 수님은 어색했지만 반가웠다. 늘 멸시만 하던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니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연은 반찬을 꺼내놓는 척 집안을 샅샅이 살폈다. 책상 서랍, 문갑, 장롱 위. 서류 봉투라도 있을까 싶어 눈에 불을 켜고 살폈다. 그러다 우연히 탁자 아래 떨어져 있던 봉투 조각을 발견한다. 찢어진 흔적이 있지만 상단에는 선명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복지재단 마이너스 기부자 적립금 명부. 가연의 손이 떨렸다. 기부자? 적립금? 그럼 시어머니가 기부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럼 저 봉투 안에는 재산 관련 서류가 있었던 건가? 가연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조용히 내뱉었다. 설마 100억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 조각을 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버렸다. 시어머니는 우리 몰래 돈을 감추고 있다. 그날 저녁 수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복지재단에 방문했다. 저 이거 기부금 상속자 변경 서류라고 하셨죠? 직원은 상냥하게 웃으며 그녀를 응대했다. 네, 마지막 절차라 간단합니다. 서명만 하시면 기부 적립금 100억 원이 선생님 명의로 이전됩니다. 수님은 긴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괜히 이걸 받아서 가족이 변하면 어떡하죠? 직원은 진심으로 말했다. 선생님, 가족은 돈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변해서 돈이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들어온 익숙한 실루엣. 까만 롱코트를 입은 여자의 그림자. 수님은 돌아보지 못했지만 가연은 몰래 재단 내부를 엿보고 있었다. 서류에 100억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순간 가연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였다. 100억 진짜야? 시어머니가 100억 부자라고?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흔들렸다.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욕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몸이 굳어버렸다. 그날 밤 가연은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수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더라. 그동안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뒷담화까지 했는데 이제 100억 부자인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순간 가연은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릴 약점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럼에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문장은 너무나 가연다운 것이었다. 그래, 이런 건 남편도 시누이도 모르게 나 혼자 알아야 해. 그리고 가연은 결심했다. 이 100억의 존재를 절대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겠다. 자신이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마음을 되돌리고 반드시 그 돈의 일부라도 손에 넣겠다고.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무모한 탐욕이 곧 자신에게 되돌아올 상상도 못한 대가를. 가연은 100억의 존재를 알아버린 뒤 바로 다음 날 행동을 바꿨다. 그동안 한 번도 먼저 하지 않았던 안부 전화를 걸고 어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셔야죠. 말투는 살갑고 톤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변화를 느낀 순임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마음을 돌렸나? 라는 희망도 잠깐 품었다. 며칠 후 가연은 손에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과일 박스, 영양제, 심지어 겨울 점퍼까지. 그동안 냄새 난다며 들어가기 싫어하던 시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집안 청소까지 도우려 했다. 어머니, 세제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새 걸 사올게요. 그리고 이 방은 좀 추우시겠다. 제가 전기장판도 사다 드릴게요. 이 변화에 순임은 더 을씨년스러워졌다. 그녀는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가연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니? 아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정신 없어서 못 챙겨드렸던 거죠. 그래, 그럼 됐다. 고맙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순임의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짜 걱정이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눈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순임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연이가 나한테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혹시 그리고 잠시 후 그 의문은 현실이 된다. 가연의 능청스러운 접근. 며칠 뒤 가연은 남편 재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랑 요즘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용돈 좀 드리면 어떨까? 재호는 놀랐지만 흐뭇하게 웃었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야? 당신 어머니잖아. 내가 잘해야지. 그래, 그러자.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는 걸 순임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재단에서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순임은 이미 복지재단 직원에게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며느님이 오셨던데요? 엄마께서 계속 지켜보시던데요. 그 말이 순임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마음은 서늘해졌다. 가연이가 그때 거기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고. 순임은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짐작하고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이 서렸고 돈이 주는 인간의 민낯이 무섭게 느껴졌다.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가연은 계속해서 효녀 코스프레를 이어갔다.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음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요즘 요리 배워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요. 말만 들어보면 그야말로 감동적인 며느리였다. 그러나 그 속엔 100억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계산뿐이었다. 가연은 심지어 재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까?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 재호는 깜짝 놀랐다. 진짜? 그럼 당연히 좋지. 그러나 재호는 몰랐다. 그 말이 사랑이나 효심이 아니라 온전히 100억을 가까이 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걸. 순임의 반격 준비. 하지만 순임 역시 자신만의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탐욕을 확인한 뒤 그녀는 재단과 상의해 기부자 적립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하고 잔액은 아들 명의가 아닌 특정 조건을 걸어 상속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하나였다. 가족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순임은 속으로 다짐했다. 돈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에게 내 인생 마지막 재산을 줄 순 없다. 가연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임은 작은 일기를 적었다. 가난한 척 살아온 게 아니라 단지 아끼며 살았을 뿐이었는데 돈이 사람을 이렇게도 흔드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누굴 믿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순임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가여움도 슬픔도 아닌 곧 찾아올 심판의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며느리 가연의 갑작스러운 효심쇼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선물을 들고 찾아오고 심지어 순임의 친구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혼자 두는 건 못 견딜 것 같아서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어떤 이들은 저 며느리 참 훌륭하네 하고 칭찬했지만 수님의 속마음은 갈수록 차가워졌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가연이 진심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님은 가만히 지켜봤다. 가연이 어디까지 자신을 속이려 드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욕망이 어디까지 비틀어질지. 그러던 날 수님은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이제는 내가 시험해 볼 때다. 어느 저녁 수님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가연아, 나 건강이 좀 안 좋아. 병원비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 순간 가연의 얼굴은 잠깐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웃음을 띠며 다가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너만 믿고 싶다. 걱정 마세요. 병원비? 제가 다 감당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은 듣기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가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돈? 지금 조금 쓰는 건 괜찮아. 나중에 100억만 받으면 몇 천만 원쯤은 투자지. 그 모습이 수님의 눈에 고스란히 비쳤다. 며칠 뒤 수님은 가연에게 부탁했다. 가연아, 이 서류 좀 챙겨서 재단에 가져다 줄래? 봉투는 묵직했고 겉에는 재단 로고가 선명했다. 가연은 속으로 흥분했다. 드디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바로 다녀올게요. 가연이 떠나자마자 수님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과연 열어볼까? 아니면 약속을 지킬까?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단지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빈 봉투였을 뿐. 수님은 알고 있었다. 가연이 봉투를 열어본다면 그건 며느리가 아직도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라는 걸. 가연은 재단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몇 번이나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이 안에 100억 관련 문서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열어보면 아무도 모르겠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 순간 가연은 조용히 봉투의 밀봉 부분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직! 미세한 소리가 났다. 가연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고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봉투를 열었다. 그런데 텅! 아무것도 없었다. 서류는커녕 종이 한 장조차 없었다. 뭐야 이게? 버스 좌석에서 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님이 왜 빈 봉투를 줬는지 그 의미가 천천히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를 시험한 거야? 시어머니가 내가 돈 때문에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모든 사실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순간 가연은 절망에 가까운 불안감을 느꼈다. 가연이 빈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님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가연아, 서류 잘 전달했니? 그 말끝에 걸린 조용한 미소는 가연의 숨을 멎게 만들 만큼 날카로웠다. 어머니, 그게.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었니? 아무것도 그냥. 가연은 거짓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수님의 깊은 시선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가연아, 수님은 천천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가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수님은 며느리를 찬찬히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다. 내가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봉투를 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말은 가연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였다. 가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님은 조용히 딸아이를 보듯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가장 먼저 바꾼단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 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욕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고 결정할 거야.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그 말은 가연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다. 그리고 가연은 깨달았다. 수님은 더 이상 가난한 척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그동안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그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이제 가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며느리 가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100억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돈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가져와야 한다. 시어머니를 무너뜨리든 방법은 상관없다. 그날 저녁 가연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셔야죠. 수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은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처음이네. 그러나 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단순히 착하게 변한 것이 아님을. 속으로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내 진짜 마음을 볼 차례다. 가연은 식사를 준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봉투를 살짝 열어볼 수도 있겠지. 그때 수님은 가연이 부엌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순간 몰래 휴대폰으로 재단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오늘은 관찰만 해주세요.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가연이 돌아서면서 수님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수님은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나는 그걸 지켜보는 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가연은 재호에게 속삭였다. 남편, 나 우리 어머니 재산 사실 얼마나 될까? 재호는 순간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계산이 담겨 있었다. 가연은 몰래 복지재단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재단과 사전에 모든 서류를 안전하게 봉인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해둔 상태였다. 수님은 속으로 웃었다.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나는 항상 한 발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가연은 몇 번이나 재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받았다. 그럴수록 그녀의 욕망과 조급함은 커졌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수님은 그 움직임을 전부 눈치챘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진짜 모습을 스스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가연은 수님의 방을 몰래 뒤졌다. 하지만 방 안에는 서류도 봉투도 없었다. 수님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가연아, 찾는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란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가연은 순간 뒤로 물러섰다. 수님의 눈빛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느꼈다. 그 눈빛 속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가연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내 본심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기엔 늦지 않았다. 가연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고 이제 그녀의 선택만이 남았다. 돈을 향한 욕망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화해할 것인가. 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냐, 마음이냐,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며느리 가연은 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들은 후에도 혼란스러웠다.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껏 내 모든 행동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그 생각에 머리가 아팠다. 그녀는 스스로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가연은 일부러 시어머니 수님과 둘만 있는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수님은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 마음속 진짜와 마주한 거지. 그 말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따스함이 섞여 있었다. 가연은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말했다.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상처까지 줬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정말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싶어요. 수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순간 가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오직 진심과 행동뿐이라는 것. 진정한 화해의 시작. 다음 날 가연은 집안일을 돕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챙겼다.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오래된 옷을 손질하며 기뻐하는 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계산이 아닌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제야 내가 내 돈을 줄 사람이 누군지 알겠구나. 그날 저녁 수님은 아들에게 말했다. 재호야, 내 아내가 이제 진심으로 우리 집안을 생각하고 있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서로 마음으로 연결될 거야.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가연도 수님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100억의 의미. 그 후 수님은 재단과 협의하여 100억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상속했다. 단 조건은 단 하나였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가연은 이제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알았다. 돈은 단순한 수단일 뿐 가족 간의 믿음과 마음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 충분히 가치 있는 교훈이 되었구나.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배웠어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 순간 집안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오랜 긴장과 오해, 탐욕과 시험이 끝나고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가연은 시어머니 수님과의 진심 어린 화해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동안 냉랭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웃음을 터뜨리는 따스함이 생겼다. 가연은 문득 깨달았다. 돈이 아닌 마음이 사람을 연결한다는 사실 이제야 이해했구나. 수님 역시 마음 한켠에 묵혀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가연아, 내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가연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는 돈보다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은 재단과 최종 서류를 정리하며 가연과 재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재산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재호는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느리 가연은 이제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 돈은 단순한 수단일 뿐 마음과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수님은 그동안의 모든 시험을 통해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했고 가연 역시 자신의 잘못과 욕망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때 수님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 너희가 진심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가연과 재호가 함께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억 재산 관련 완전한 서류와 일부 사회 기부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마음으로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진정한 가족에게만 돌아갈 보상이다. 가연은 감격과 반성을 동시에 느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다시는 탐욕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가족을 지킬게요. 수님은 마지막으로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 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재호와 함께 가족 모임을 준비하며 작은 일에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100억이라는 재산은 단순한 숫자였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마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가연과 재호, 수님 모두 깨달았다. 집안의 작은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긴장과 시험, 갈등과 눈물이 모두 지나간 자리에는 따스한 화해와 사랑이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가족의 탄생이 완성되었다.